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김기택의 벽이라는 작품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김기택 하니까 이제 멸치, 벽 이러한 작품들이 떠오르는데요. 자, 최근에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시인입니다, 여러분. 자, 옆구리에서 옆구리 시정하자는 직접 나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 옆구리라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아까부터 무언가 꼼지락거린다, 작고 세게 자꾸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데려다 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이거 작은 할머니. 사회적 약자입니다. 10,000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하차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혼자 헛되이, 그러니까 아무 보람이 없게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팔을 다리를 내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헛되이를 활용해서 혼자 힘으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할머니의 시적 상황이 지금 부각되는 장면이고요. 한자 중에 고인무원이라고 있죠.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헛되이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할머니의 행동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혼자라는 표현과 이제 어떻습니까? 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립무원, 이런 사면초가,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장애물에 해당되죠. 벽, 우리 제목에 나오는 이 벽 있죠. 이 벽이 바로 장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승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틈없이 철저하게 할머니를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막아버렸어요. 너무 높아요. 튼튼한 벽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이 벽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다? 극복하기 어려운 공경이나 장애, 한계 따위를 지금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시가 이제 여러분 원래 그 행이 약간 좀 보기 편하게 이제 바꿔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 여러분 그 책을 먼저 보면서 그러한 원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설명하려고 지금 사실 시행을 조금 내렸습니다. 자, 튼튼한 벽이라는 것은 이제 할머니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이고요. 이 튼튼한은 이제 할머니를 에워싸고 승객들의 견고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동차에 내리지 못하는 할머니 어려움을 좀 심화시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튼튼한 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그렇죠? 앞으로 이제 뒤에서 힘을 줘서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이제 해 보는 겁니다, 이제. 벽은 꿈쩍도 안 한다, 꿈쩍도. 그러니까 몸을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합니다. 전력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태아의 발가락처럼 직유법이 나왔고요. 꿈틀거릴, 이리저리 이제 세게 뒤틀거리거나 구부리며 조금씩 자꾸 움직이는 게 이제 꿈틀거리는 건데 꿈틀댈 뿐이었다. 무기력한 상태죠. 그렇죠?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벽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조금도라는 것은 할머니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승객들의 모습을 강조하는 거고요. 승객들이 할머니를 외면하는 장면이고, 또 조금도 할머니가 꿈틀거리지만 벽으로 표현된 승객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제 조금도라는 거, 이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자, 결사적으로, 그쵸? 죽은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꿈틀거리는 동안, 자,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안, 응모하는 동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꿈틀거린다는 것은 할머니의 모습이 이제 클로즈업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할머니가 애쓰는 상황이 가장 강조될 수가 있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또는 이제 촬영할 때 클로즈업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집중할 수 있는 효과, 요거를 강조할 수 있는 효과를 넣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러분. 자, 승객들은 이제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그죠? 공간이 좁도록 막 들이밀며 쪼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세게 조인다는 것은 속박된 상황을 벗어내는 할머니의 모습을 부각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되고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설상가산이라고 이제 우리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더욱 굳건한 벽이 되고 말았어요. 더 심화됐죠. 그래서 할머니의 처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상황을 고수하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고요. 견고한 벽으로 표현된 승객의 상황이 변함없이 단단하게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시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핵심 정리에 가시면 이제 현대시 자유시고 제재는 벽입니다. 주제는 이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는 거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는 뭐요? 이기적인 세태. 자, 이런 것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성격은 비판적이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편상 특징에 가시면은 첫 번째, 일상적 소재를 활용해서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 또 비유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 방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리듬감을 얻고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거. 또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나오면서 할머니가 처한 상황을 더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단정적 진술, 그렇죠? 단정적인 진술을 활용해서 주제 의식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았다, 흔들림이 없었다, 이런 게 이제 단정적 진술입니다. 또 작은 할머니와 높은 벽은 어때요? 몽타주 기법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는 할머니에 대한 정서가 유발된다. 자, 옆구리에 꼼지락거리는 작은 할머니 모습과 높은 벽으로 형성화된 승객들의 모습이 어때요? 몽타주 기법처럼 연결되어 할머니와 승객들 사이의 대조에 의해서 연상적 비교가 일어나죠. 괴로움을 느끼는 할머니에 대해서 어때요? 독자는 공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몽타주 기법 있죠? 이 편집 기법인 이 몽타주는 이질적인 장면이라든가 시공간이 다른 장면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대조나 유사성에 의해서 연상적 비교를 일으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기법이 몽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몽타주 기법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답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도치의 방식을 사용했다. 없습니다. 또 색채의 상징적 의미도 안 나오고 있고요. 반복과 열거를 활용한 것도 없습니다. 열거 특히요. 또 점층적 표현을 활용해서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반복되는 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열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김기택의 벽을 공부를 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요. 정리를 꼼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